145초. 자, 방정식 활용은 이제 부등식에 활용하는 상황이다. 그자? 문제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내느냐. 그것만 하면 된다. 따로 인원이 없어요. 자, 예제 31번. 자, 바로 1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의 4제곱 빼기 32x 더하기 a가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 그자? 자, 얘를 fx라고 할 겁니다. 몇 차 함수지? 채훈아? 4차 함수지. 최고차 개수가 양수인 걸로 봐서 뭐 이런 모양을 예상을 해본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자, 모든 실수 x에서 성립한다. 최대 최소값의 활용이다. 부등식의 활용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범위라 그랬다. 그지? 그럼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럼 범위가 뭐가 된다는 얘기고 실수 전체 구간에서 한다는 얘기다. 그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야. 자, 실수 전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이 구간에서 이 함수 fx가 뭐보다 커야 된다. 그자? 최소한 0이 돼야 된다는 얘기다. 그지? 그래서 이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자동으로 나머지는 0보다 크거나 같아지겠네. 맞지? 그자? 어떤 식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그 말은 최소값이 그거보다 크거나 같으면 될 거지. 반대로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될까? 제일 큰 게 그거보다 작다면 그자? 나머지는 자동으로 작아지겠네. 그렇게 해석을 해내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는데 이제 우리는 무슨 문제가 된 거야? 주어진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사이에서 fx의 뭘 찾는? 최소값을 찾는 문제가 된다. 그자? 최대 최소는 구간의 양끝, 구간이 끝이 없다. 그자? 미분이 0에서 나오는 미분이 0된 자리에서 나올 건데 간단한 거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된다. 자, 미분을 해봐야 되겠네. f'x는 4가 내려오고 x의 세제곱 빼기 32. 요 정도는 내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4 묶어내고 나면은 x의 세제곱 빼기 8이면 2의 세제곱이다. 그지? 맞지? 세제곱 빼기 세제곱 인수분해 공식이 있습니다. x 빼기 2에다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가 돼. 자, 얘가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될까 안 될까?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된다. 이럴 때 잘 봐봐. 이거 중요한 아이디어. 우리는 관심 있는 거는 이 f'x에 뭐가 관심 있는 거고 부호가 관심 있는 거다. 얘가 플러스면 원래 함수는 증가하는 거고, 그지? 얘가 마이너스면 감소하는 건데 보다시피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이 나온다. 하다 보면은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뭐부터 써봐야 되냐면 판별식을 써보는 거야. 자, 짝수 공식을 쓸 수 있다. 판별식을 써보면은 절반 1의 제곱 빼기 ac 하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아. 2차 방정식으로 오면 실근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세연아? 실근이 없다는 얘기고지. 얘만 따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최고차 개수가 플러스라서 아래로 볼록하면서, 그지? 실근이 없다는 얘기는 이 x축과 만난다는 얘기야, 안 만난다는 얘기야? 안 만난다는 얘기야.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고, 그지? x 값이 뭐가 주어져 있어도 거기에 대응하는 y 값, 이 전체 값은 무조건 부호가 뭐가 되게 돼 있노? x축 위쪽에 있다는 얘기는 부호가 양수로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그럼 양수를 곱하면 양수 이런 것들은 곱해도 전체 부호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준다. 그자? 그럼 부호에 영향을 주는 건 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얘는 그냥 숫자가 하나 곱해져 있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해됐어? 그래서 f'x의 개형은 자, x축 기준은 미분이 0된 자리 여기밖에 없지. 그자? 여기밖에 없고, 그래서 얘가 0된 자리 x 꼴 2일 거고. 자, 최고차 개수가 그냥 양수로 봐야 된다. 그냥 양의 숫자로 봐야 된다 했지. 그지?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서 출발해서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f'의 개형이. 그지? 그럼 자, 원래 함수는 자, 미분이 0된 자리 x 이퀄 2를 기준으로 미분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는 얘기는 감소하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이 될 겁니다.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나와야 돼? 재현아,
최소값은 여기서 나와야 된다. 그죠? x 좌표가 얼마일 때? 여기다가 x 대신에 2를 넣으면 그게 최소값이라는 얘기다. 그죠? 따라서 자, x 대신에 2를 넣어서 계산해보면 최소값은 자, 2의 4제곱 16 빼기 32 곱하기 2 64 더하기 a가 될 거고 계산하면 얘는 a 빼기 48 되나? 맞지? 그죠? 그 최소값이 이제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끝나는 거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답은 a는 48 이상이 돼야 됩니다. 라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거다. 이해됐나? 그래서 최대 최소의 활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등식은. 자, 바로 이번도 똑같이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두 함수 fx 이꼴 3x의 4제곱 빼기 6x의 세제곱 더하기 5x. 왜 이렇게 길어? 내가 제대로 지금 쓰고 있는지 확인해라. 이제 노안에 와서 이거 잘 안 보인다 그랬다 분명히. 2x 세제곱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10에 대해서 자 y 이꼴 fx의 그래프가 y의 꼴 gx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거나 만난다 했다. 그자? 자 y 이꼴 fx가 y 이꼴 gx보다 위쪽에 있다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걸까? 위아래. 위아래는 y좌표가 클수록 어떻게 돼? 위에 있다는 얘기고, 그자? y좌표가 작을수록 아래에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똑같은 x를 집어넣었을 때 이 함수의 y좌표라는 거지. 이 함수의 이 계산 결과가 y좌표잖아, 그자? fx가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 함수의 y좌표인 fx가 이 함수의 y좌표인 gx보다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된다는 얘기다. 맞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또 뭐가 있냐면 위에 있거나 또는 같아진대. 같아진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y좌표 같아진다는 얘기겠네. 그 다음에 또 멘트가 하나 더 있어서 여기 적지 않았지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비슷한 상황이 나왔지. 그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물어보는 거다. 자, 이제 fx 자리에 주어진 식, gx 자리에 주어진 식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fx 자리에 3x의 4제곱 빼기 6x의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 더하기 a, gx 자리에 2x 세제곱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10. 다양하게 풀 수 있는데 이걸 살짝 바꿔서 한번 표현을 살짝 바꿔서 한번 해볼게. 오케이. 자, 우리가 좋아하는 x 시리즈들은 왼쪽으로 모아주고, 그지? x가 없는 얘는 이렇게 넘겨줄게. 사실 얘를 이렇게 넘겨서 풀어도 되거든. 여기를 자 얘를 fx로 두고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까지 함수의 최소값이 넘겨준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지, 그자? 그런 방식으로 얘를 한번 해볼게. 자, 넘겨주면은 3x의 4제곱 얘가 넘으면 빼기 2x 세제곱 되니까 빼기 8x의 세제곱 얘가 넘으면 더하기 x제곱 더하기 6x의 제곱 빼기 10 넘어가면 마이너스 a가 된다. 그지? 그 다음에 자 얘를 이제 hx라는 새로운 함수로 넣을 겁니다. 자, 이 hx가 항상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항상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아지기 위해서는 주어진 구간 모든 실수 전체겠지, 그자? 모든 실수 전체 구간에서 제일 작은 최소값이 뭐보다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성립을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다, 그자? 아이디어 이해가 돼?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돼? 이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데 집중을 해줘야 되겠지? 맞지? 미분에 들어갑니다. h'x는 4가 내려오면 4, 3, 12x 세제곱 3, 8, 24x의 제곱 빼기 12x 상수 사라지고, 그지? 뭘로 묶어낼까? 12x 묶어내자. 12랑 x를 묶어내고 나면 x제곱 빼기 2x 실어가 빼기 1
선생님 왜 부호가 바뀐 거예요 도대체 12x? 그렇지. 뭔가 쎄하더라, 그자? 아이씨, 증거가 나와서 우기지도 그렇고. 에헤이, 원래 10 플러스였다. 알겠지?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고. 얘 완전 제곱식이라 해서 인수분해 하면 12x에다가 x 빼기 1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 함수의 개형을 그려야 되겠지? 자, x축 그리고 미분이 0 된 자리. 얘가 0 되는 거 x 이퀄 0이다, 그자?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0 되는 거는 x 이퀄 1입니다. 근데 오랜만에 정말 드문 게 나와. 지금 얘가 0 되는 자리 x 이퀄 1에서의 차수가 지금 홀수야, 짝수야? 2차니까 차수가 짝수다, 그자? 맞지? 차수가 짝수인 자리를 이렇게 체크를 해놔야 된다. 왜냐하면 최고차 계수 양수라서 오른쪽 위에서 출발하지만 차수가 짝수인 데서 어떻게 된다 했지, 세훈아? 다시 올라. 통과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튕겨서 갑니다. 대부분 홀수라서 잘 등장을 하지 않아. 여기는 홀수라서 차수가 1차지, 그자? 통과할 거고 얘가 a, y 꼴 h 프라임 x의 개형이 되고 그럼 미분이 0 되는 자리 자 x 이퀄 0과 x 이퀄 1을 기준으로 자 h 프라임의 부호가 마풀풀이다. 마풀풀 이렇게 변하고 있지, 그자? 그럼 원래 함수는 어떻게 돼? 미분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감소하다가 미분이 0이 됐다가 증가했다가 다시 미분이 0이 됐다가 멈칫하는 거다. 감소로 돌아서 아니지, 그자? 플러스라서 여전히 이렇게 다시 증가가 갑니다. 그럼 최소값 나온 자리 보이나, 세훈아? 제일 밑에 제일 낮은 값이 나온다, 그자? 여기에서 최소값을 가지게 돼 있고 x 자리에 0을 넣으면 h의 0이 최소값이 될 거다. 이렇게 꿀 0, 0, 0, 마이너스 10이다. 그게 뭐보다?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돼. 그지? 양쪽에 마이너스 1 곱해주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서 a가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답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적읍시다. 마이크 안 좋은 건가 보네요. 좋은 거. 자, 페이지 넘겨서 146쪽. 예제 32번. 앞에 그 31번이랑 같은 유형입니다. 차이가 뭐냐면 그때랑 31번이랑 32번 법의 차이가 있거니. 자, 1번 문제 봅시다. x가 0 이상일 때 x 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a가 0 이상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그런 a의 범위를 구하시오. 31번에서는 따로 범위가 없어서 실수 전체를 범위로 했다, 그지? 여기서 이제 범위가 어떻게 돼?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똑같아. 자, 얘를 그냥 이 왼쪽에 있는 함수 총으로 fx라고 두고 자, 얘가 항상 0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 범위에서, 이 범위 밖에서는 무슨 일이라도 상관이 없다, 그자? 이 범위 안에서, 자, x가 0 이상인 이 범위 안에서 이 fx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은 애가 0 이상이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그보다 더 큰 거지? 맞지, 그지? 그래서 이 범위에서 fx, 주어진 이 함수 fx의 제일 작은 거, 최소값이 주어진 것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10이 이렇게 나오면 끝나는 거겠네, 그자? 그럼 최소값 찾는 문제가 됐지. 다시 똑같이 해봅시다. 자, 미분을 해볼까? 그래프를 대충 봐야 되니까 f'x는 3x의 제곱 빼기 2가 되려면 6x 상수 사라지고요. 3x 묶어내고 나면 x 빼기 2가 된다, 그지? 오케이? 자, 그리고 난 뒤에 자 봐봐. 미분이 0 되는 자리, 얘가 0 되는 거 x 이퀄 0이랑 자, 얘가 0 되는 자리 x 이퀄 2 두 개를 찍어놨고 최고차계수 양수에서 오른쪽 위에서 통과 f'x 개형이 이렇게 생겼다, 그자? 미분의 부호가 보니까 위, 아래, 위 풀마 풀로 변하고 있고 미분이 0 되는 자리 여기랑 여기를 기준으로 자 함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한다. 자, 주어진 함수 y 이퀄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최대값이 있을까? 최대값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무한히 커진다 그자? 무한대로 숫자야 숫자가 아니야. 숫자가 아니다. 그래서 최대가 없는 거다. 자, 세훈아 최소값이 있을까 없을까? 이 상태는 없다. 이 최소값이. 그런데 이제 적용 안 시킨 게 있네. 뭘 적용 안 시켰어? 그렇지, 범위. x좌표가 0부터 시작이다. 그자? 그럼 x좌표가 0 되는 자리가 이 자리다. 여기서부터 x좌표가 0을 포함해서 큰 쪽이면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재현아? x좌표는 오른쪽이 큰 거야 왼쪽이 큰 거야? 오른쪽. 그렇지, 오른쪽 요 부분만 쓴다는 얘기야. 요렇게 덧칠된 부분. 그럼 이 부분만 따로 봤을 때는 최소값이 있어 없어? 그래서 범위가 중요하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최소값은 여기에서 나와야 돼. 우리가 찾는 최소값은 x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 2를 집어넣은 게 최소값이 되고,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됩니다. 얘를 풀면 원하는 a 범위가 나올 겁니다. 아까랑 똑같이. 아까 문제랑 달라 같아 사실은. 같은 거지, 그자? 가로 2번도 한번 봅시다. 자, fx가 주어지기를 이번씩 쓰게 만들어. x 세제곱 빼기 x 제곱 빼기 x 더하기 1. gx가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 자, 닫힌 구간 0, 2에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아지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렇게 나와 있다, 그지? 자, fx자리 집어넣고 gx자리 집어넣어 볼게. 아무 생각 없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x 세제곱 빼기 x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 자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 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자 편가르기를 할게요. 보기 싫은 얘를 빼놓고 우리 편은 이쪽으로 이사시킬 거다. 다 이항시켜서 계산하면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만 사라진다 그자? 좋아. 얘가 넘어가면 빼기 2x가 되니까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 a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돼. 그지? 자, 얘를 이제 fg 등장해서 얘를 hx라는 함수로 두고 봅시다. 관심 있는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까지다. 그자? 자, 그래서 0 이상 2 이하 이 범위에서 주어진 함수 hx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또 최대값을 찾아야 될까? 최소값을 찾아야 될까?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 최소. 제일 작은 게 그거보다 크면 나머지는 알아서 커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hx의 최소값을 찾아가지고 그게 a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된다는 얘기다, 그죠? 그럼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사실은 뭘 해줘야 될까? 그림을 그려봐야 된다는 얘기겠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h'x를 먼저 구해보면 3 내려오고 x제곱 빼기 3 묶어내고 나면은 x제곱 빼기 1이다, 그자? x제곱 빼기 1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이 됐을 때 미분이 됐을 거고, 자 미분이 0된 자리 x 이퀄 마이너스 1과 x 이퀄 1 찍어놨고 플러스라서 오른쪽 위에 통과 이런 모양이 나올 거다, 그지? 그리고 난 뒤에 자 미분이 0된 자리 x 이퀄 마이너스 1이 되는 자리랑 x 이퀄 1이 되는 자리를 기준으로 미분의 보호가 풀이니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모양이 나올 거다, 그자? 자 0에서 2까지다. 0에서 2까지 x좌표가 0 되는 자리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여기 어딘가 0 되는 자리가 있을 거다, 그자? 여기 어딘가서부터 해가지고 이게 애매할 때는 직접 계산해봐야 되겠지, 그자? 0, 1 간격상 여기 어딘가 2가 있겠네. x좌표 2가 되는 자리, 그지? 그럼 x좌표 2가 되는 자리 한 요쯤이야. 그 사이에서 생각하는 거다, 그자? 그러면 요 부분만 쓰라는 얘기다. 이 덧칠한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에서 최대값은 얘가 더 큰지 알 수 있어 없어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럴 때는 계산해봐야 되는데, 그자? 근데 문제는 최대값을 찾는 게 아니라 뭘 찾는 거야? 눈에 보인다, 그자? 최소값은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네. x 대신에 뭘 넣은 거? 1을 넣은 거. h1이 되겠지, 그자? 1을 넣었을 때의 값이 최소값이 될 거고, 그게 뭐보다? a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됩니다. 결국은 1차고 논식 문제가 됩니다, 마무리는.
오케이? 자, 적읍시다. 이제 넘겨서 이번에 마지막 테마 149쪽 속도와 가속도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 개념이 나온다 그자. 일단은 자 속도와 가속도 속도와 가속도라는 것 자체가 순간 변화율 개념입니다. 순간적으로 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 똑같은 말이었다 그자. 자, 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라는 표현에 가까울 때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 접선 기울기. 뭔가가 계속 변하고 있는 거야 그자. 그 순간적인 변화율을 알아내는 게 곧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라는 얘기다 결국. 오케이. 자, 그 중에서 뭔가 계속 변해. 부피도 변하고, 넓이도 변하고, 살다 보니까 감기 부피도 변하고. 그런 거 알겠지? 자, 그게 순간적으로 어떻게 변하느냐를 해석하는 거다. 그래서 세상은 뭐든지 계속 변하고 있는 거지, 그자? 그지? 뭔가 변하고 있는 걸 해석하기 위해서 미분이 도입되는 거다. 그래서 물리라든가 다 쓰이게 되는 거고. 수투에서는 수직선 운동을 해석합니다. 수직선 X축 위에서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그 다음에 미적에 가면은 좌표 평면 위의 운동, 평면 운동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수투에서는 수직선 상에서 얘가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움직이는 게 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얘를 해석하는 거고, 미적에서는 좌표 평면 위에서 이렇게 벌레가 이렇게 꼬물락꼬물락 기어가는 이 움직임을 해석하는 거고, 그러고 난 뒤에 대학을 가면 어떻게 될까? 대학을 가면은 3차원 운동, 공간 운동을 해석을 합니다. 공간 운동. 공간에서 파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이제 해석을 하게 되겠지, 그자? 다 결국 미분인 거다. 그래서 공대를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요 정도를 해야 돼. 그래서 너가 미적도 하고 기하도 해가지고 그게 결합돼서 이제 이쪽까지 가야 되거든. 선택을 시켜라니까 대학교 교수님들이 어떻게 하겠노? 빡치는 거야. 미적을 안 배우는 학생이 있고 기하를 안 배우는 학생이 있는 거야. 그게 두 개가 돼야 이제 공업 수학이 이루어지는데, 그자? 대학교 교수님들은 지금 많이 빡치는 상태다. 교육부에서 자꾸 빼려고 그러고 대학교에서는 좀 더 이걸 안 배우고 온단 말이야. 이런 식인 거고 대환장 파티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자, 수직선 운동을 우리는 간단하게 다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직선이 있을 거고, 자, 어떻게 돼? 여기 어딘가 원점이 있을 거고, 자, 어떤 점이 여기를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다. 그지? 자, 시각 T에서의 어떤 점 P의 위치를 X라고 합시다. 자, X축이 점이니까 X좌표가 필요한 거다. 그자? 여기 어딘가에 P라는 점이 있으면 걔의 위치가 좌표가 X가 된다는 얘기다. 위치는 좌표가 X라는 얘기고, 그게 어떻게 돼? 우리가 뭔가 움직이는 것,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뭔가가 변하고 있는 거다. 그자?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고, y 꼴 fx 할 때 얘가 x 역할을 하는 거고, 그자? 어떤 시각에서의 얘가 이제 y 좌표 역할을 하는 거다. 여기서는. 오케이? 그래서 위치가 어떤 t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다고 치는 거야. 0초일 때 위치는 얼마, 1초일 때 위치는 얼마, 이렇게 주어졌을 때다. 그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첫 번째 평균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평균 속도라는 것은 항상 이런 상황이야. 시각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변할 때의 평균 속도라고 하거든. 그럼 구간으로 표현하면 시각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속도 이렇게 정의합니다. B 빼기 A분의 자, FB 빼기 FA, 이거 뭘 뜻하는 거고,
평균 변화율이랑 똑같지, 그죠? 평균 변화율에 해당하는 거고, 실제로 이게 너가 이때까지 했던 그 속시 할 때 그 속도에 해당하는 거다, 속력에 해당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속도랑 너가 그 속시 할 때 속력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다. 오케이? 잘 안 나오는데 한 번씩 등장하니까 평균 속도가 뭔지 정도 눈에 두고, 진짜 이제 이거야. 자,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속도라는 것은 뭐냐면, 속도를 보통 우리는 V로 나타냅니다. 속도를 영어로 뭐라고 불러? 영어 등급 잘 나왔다고 깐죽거림 그 세운 속도가 영어로 뭐야? 몰라요. V로 시작한다. 알겠지? 벨로시티. 맞아. V로 시작. 그 이니셜 쓰는 거다. 그리고 속도라는 건 뭐냐면은, 자, 위치가 뭐야? 위치를 나타내는 게 X다. 그자? X를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야. 시각 T에 대해서 뭘 뜻하는 거고, dx, dt라는 얘기예요. x를 t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뜻이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뭐거든? 속도를 ft라고 썼으니까 f't가 되는 거겠네. 그래서 속도라는 정의 자체가 그거다. 속도는 시각을 순간 변화율이다. 위치의 순간 변화율을 속도라고 합니다. 위치의 순간, 즉 그냥 머릿속에 기억해놔.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속도가 나온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온다. 그 다음에 자, 가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위치도 순간순간에 어떻게 돼? 빨리 변할 수도 있고 천천히 변할 수도 있는 거다. 그자? 그걸 순간적으로 어떻게 변하느냐를 해석하는 게 속도야. 그자? 원래 함수를 해석하는 거. 그 다음 속도도 어떻게 돼? 되게 빨리 갈 때도 있고 좀 천천히 갈 때도 있지. 그지? 속도 자체도 순간순간 변한다. 그 속도의 순간적인 변화율을 가속도라고 얘기합니다. 즉, 가속도는 악셀레터, 가속 페달 악셀레터라 그러지, 그자? 악셀레이션이야, 그지? 그 A를 씁니다. 가속도라는 것은, 자, 속도는 V제, 속도를 시각에 대해서 미분한 걸 가속도라고 합니다. 즉,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다시 미분하면 뭐가 돼? 가속도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난 뒤에 자, 가속도에다가 절대값을 붙여. 절대값.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속력이라고 부릅니다. 속도의 크기, 속력이라고 부릅니다. 그 속시할 때 속력이랑은 좀 다르지, 그지? 이 단어에서는 구분해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가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거. 얘를 가속도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가속력이라고도 하는데 현행 교과서상에서는 가속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가속도의 크기라고 불러줍니다. 머릿속에 이것만 집어넣으면 돼. 자,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미분의 역할 자체가 뭐였노? F'의 부호를 보고 뭘 하는 거? 원래 함수를 보고를 하는 게 해석을 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자? 그치? 결국은 위치를 미분한 속도를 보면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 위치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다. 오케이? 잘 봐봐. 자,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뭘 뜻할까? 속도가 플러스다. 속도라는 게 뭐고? F'이었다. 그지? 맞지? 자, F'이 0보다 크다는 얘기고, 미분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뭘 하던데, 원래 함수 입장에서 뭐가 된다는 얘기고, 세훈아, 미분이 0보다 크면 원래 함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자? 맞지? 미분이 0보다 크다면 원래 함수 ft 입장에서는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고, 자, 원래 함수 얘가 뭐였냐면 점 P의 위치였다. 좌표였다. 여기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야. 여기서 움직이는 거다. 자, x 좌표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 점 P가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다. 맞지? 그래서 x 좌표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점 P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오른쪽으로 이동 중이었다는 얘기다. 그자? 그래서 중간의 과정을 거쳐서 가는 건데 생략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고, 속도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그자? 해석이 되나?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얘기. 속도는 F'을 속도라고 했고, 그지?
f 미분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원래 함수는 어떻게 돼야 되지? 재현아, 미분이 0보다 작으면 원래 함수는 감소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다. 감소를 한다는 얘기고, 자 해석을 해보는 게 이제 이 상황에서 이 ft라는 것은 점 p의 x 좌표다. x 좌표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반대로 어떻게 x 좌표 이렇게 가야 줄어들지? 얘가 점 p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맞지? 그래서 속도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속도가 마이너스면 왼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그지? 자, 그럼 잘 봐봐. 점 P의 운동 방향을 바꾼다. 점 P가 방향을 바꾼다는 건 뭘 뜻할까?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가다가 턴해서 왼쪽으로 가는 순간, 그지? 또는 왼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왼쪽으로 가다가 턴하는 순간이다, 그죠?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자 오른쪽으로 가다가, 그지? 왼쪽으로 바뀐다든가, 즉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든가, 또는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바뀐다는 얘기다, 그죠? 속도의 보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순간 운동 방향을 바꾸겠네, 맞지?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V의 뭐가 바뀐다?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라는 얘기다. 맞지? 그래서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뀔 때 턴 바뀌는 거죠. 또는 속도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 턴, 그지?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속도의 보호가 바뀐다는 얘기고, 그지?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 항상 뭘 거쳐가게 돼 있어? 양수와 음수의 경계에 놓인 숫자. 이거는 같이 거쳐가게 돼 있다, 그자? 그 말은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는 그 자리에서 속도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에서는 속도가 0이 된다는 얘기다. 자, 반대로 속도가 0이라고 해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고 할 수는 있을까, 없을까? 속도가 0이면 운동 방향을 바꾼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야. 플러스에서 0 찍고 다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마이너스에서 0 찍고 다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속도가 0이라고 해서 반드시 부호가 바뀐다, 또 운동 방향을 바꾼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게 뭐랑 똑같으냐면, 자, F'의 부호가 바뀌는 데서 증가에서 감소 또는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데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된다, 그죠? 그지? 그래서 극값을 갖는 곳에서는 미분이 0이다라고 쓸 수 있었지만, 미분이 0이라고 해서 극값을 갖는다고는 얘기할 수 없었던 거다, 그죠? 그래서 반대로 미분이 0이라고 해서 극값을 갖는 건 아니랑 똑같은 거다. 운동 방향을 바꾸는 그 순간이 결국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로 봤을 때는 증가에서 감소,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극값을 갖는 상황과 같은 거였던 거다. 오케이? 그래서 보통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러면 속도가 0이다 해서 푸는데, 속도가 0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확인해줘야 된다, 알겠지? 그런 데서 약간의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합시다. 자,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이제 33번. 자,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T의 세제곱 빼기 3T의 제곱일 때, 자, 1번 T 이꼴 3에서의 P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시오. 자, 순간 변화율이라고 그랬지. 속도와 가속도 자체, 저기 자체가, 그자? 순간 변화율 문제는 결국은 미분 계수 구하는 거라고, 미분 계수. 3을 넣어놨고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T 이꼴 3. 시각이 3일 때의 속도,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래. 그지? 세훈아, 그래서 3을 여기다 집어넣고 미분하면 뭐가 될까, 결과는? 의미가 있나, T가 그러면?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 대입하고 미분하는 게 아니고,
속도 미분을 해놨고 그때의 시각을 대입하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일단 속도부터 구해라. 얘를 미분해서 속도는 미분하면 3이 내려오고 t의 제곱 빼기 2가 내려오고 이렇게 될 거다. 그자? 가속도는 속도를 다시 미분해줘야 된다. 오케이? 속도를 미분하면 2가 내려와서 6t가 될 거고 6이 되겠네. 그리고 난 뒤에 얘를 집어넣는 거야. t 이꼴 3을 집어넣으면 t 이꼴 3일 때의 속도가 해석이 되는 거다. 오케이? 3 집어넣으면 3, 9, 27 빼기 6, 3, 18 속도는 9가 되고요. 속도가 지금 양수니까 이 시각에서는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t 이꼴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6, 3, 18 빼기 6 해서 12다. 그죠? 가속도가 양수란 얘기는 속도가 증가하고 있어. 점점점 빨라지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겠네. 해석을 해보면 그죠? 그렇게 해석까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바로 2번.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를 찾으래. 운동 방향 작업봐. V 자체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 그죠? 맞지? 자, V가 3T를 묶어내고 나면 T 빼기 2가 되고 맞지? 자, 속도의 뭐가 구가 바뀐 지점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다. 자, 여기에 X축이 아니고 이제 뭐가 돼? 여기가 T축이 돼 있고 여기 어딘가 V축이 있겠지. 그자? Y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럼 잘 봐봐. 미분이 0된 자리 T 이꼴 0과 T 이꼴 2가 나와. 여기서 중요한 또 개념이 나온다. 자, 봐봐. 뭔지를 몰라도 오른쪽 위에서 출발해서 이런 모양이 될 거란 얘기다. 속도의 그래프가. 그자? 맞지? 여기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니까 문제는 이렇게 되지가 않아. 이렇게 시각이라는 것은 절대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는다. 절대라고 하긴 좀 그래. 아직까지는 시각을 거꾸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타임머신이 개발되면은 t가 마이너스 나와도 돼. 근데 아직 현대 우리 인류 기술로는 마이너스 시각이 마이너스 나올 수가 있나? 그런 거 개발했으면 내가 그 정도 기술이 있었으면 지금 여기서 이런 짓을 하고 있지는 않겠지. 그자? 어쨌든 절대 t는 시각은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속도가 갑자기 0에서 갑자기 100까지 펑 튀어오르진 않는다.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불연속인 함수도 사실 가끔 나오긴 하는데 물리적으로 속도는 연속 함수가 돼야 된다. 그게 안 되면 또 저 워퍼머신 뭐 이런 거 나와야 된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천천히 속도가 올라서 100km가 돼야 되지. 갑자기 순간적으로 시속 100km 빵 차고 나갈 수가 있나? 외계 우주선이나 가능한 기다. 알겠지? 그래서 속도는 상식적으로는 그자? 물론 그게 아니라고 해서 이상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수학 선생님이 내는 거니까 그지? 과학적으로 속도는 연속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각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는 거다. 그래서 여기는 쓸 수가 없는 거야. T0 밑으로는 여기서부터 쓰는 거다. 실제로는 요렇게만 쓴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자 부호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이 어디야? 여기다. 그자?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은 T 이꼴 2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럼 마무리 이제 뭘 물어보노? 그때 위치를 물어보네. 위치라는 것은 요거를 넣어야 된다. 그자? 참 위치. 그래서 T 이꼴 2를 자 위치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2의 세제곱 8 빼기 3, 4, 12 마이너스 4 x축 위에 x좌표 마이너스 4가 되는 지점에서 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적읍시다. 자 페이지 넘겨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그것만 집어넣으면 되지. 그자? 예제 34번을 봅시다. 자, 지상 25m 위치에서 초속 20m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돌의 t 최후 후의 높이를 x로 하자. 높이를
xm라고 하면은 그 x를 구하는 식이 25 더하기 20t 더하기 빼기 5t의 제곱 이게 이거를 위해서 이게 많이 수정을 해준 거다. 실제로는 4.9t 제곱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제 물리에서는 물리 배우면 세우면 좀 그렇게 해야 왜 되는지가 나올 거야. 그래서 수학책에는 보통 4.9 대신에 숫자 더럽잖아, 그자? 근데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중력 안 배웠나? 네? 중력 중력은 배웠는데. 나오게 돼 있어. 4.9 얼마 이런 거못 배워가지고. 하다 보면 다 나오게 돼 있어. 제가 우정에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자, 이렇게 상황이 돼서 이렇게 지면이 있어. 여기 지면에서 얼마 높이에서 25m 높이에서 자 25m가 되는 여기에서 어떻게 돼? 위로 던져 올렸다는 얘기다, 그자? 위로 던져 올렸으면 얘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어떻게 될까?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일 거다. 맞지? 우리가 속도, 가속도를 논한다는 얘기는 수직선 운동을 한다는 얘기일 거고, 그자? 수직선인데, 자, 우리가 수직선을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 얘를 이렇게 수직선으로 놓아줘야 될 것 같아. 여기가 X축. 그자? 그래야 T초 후에 위치가 곧 뭐가 돼? X좌표가 되겠지, 그자? 맞지? 높이를 X좌표로 보기 위해서는 어디가 기준점 0이 돼야 될까? 지면에 있는 여기가 기준점 0이 돼야 되겠지, 그자? 이렇게 수직선 운동을 해석을 해내야 된다는 얘기고, 그지? 그러면 이제 절반은 끝났다. 자, 1번부터 봅시다. 3초 후에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시오. 자, t = 3일 때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시오. 일단 속도, 가속도 미분을 해놨고 대입을 한다고 했다, 그자? 그러면 자, 속도라는 것은 위치를 미분해줘야 되니까 25 사라지고 20 빼기 10t가 될 거고, 그지? 가속도라는 것은 얘를 또 미분해야 돼.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오케이? 얘가 4.9였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9.8이 되고 마이너스 9.8이 되지, 그자? 그게 중력 가속도다, 실제로.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그쪽이야. 작아지는 쪽. 지면적으로 9.8m/s 제곱이라는 중력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 교과서에 따라 진짜로 찌질하게 4.9 하는 교과서도 있다. 이걸 또 들어주고. 물리 시간에 듣는 거 또 듣고 그런 거야, 그래?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돼? t = 3을 대입을 해주는 거다. t 3초 후에 그러면 속도는 3을 대입하면 20 빼기 30이 돼서 마이너스 10.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를 감소하고 있어. 즉, 떨어지고 있는 중이었다는 얘기겠네, 그자? 자, 여기다가는 t = 3을 대입해봐야 뭐가 나와? t가 있어, 없어? 없다, 그자? 그냥 마이너스 10입니다. 이런 걸 등가속도 운동이라 그러지. 지구상에 있는 중력 운동은 항상 일정하다. 알겠지? 자, 2번. 최고 높이에 도달할. 최고 높이라는 것은 도달한다는 건 뭐 뜻할까? 해석을 해내야 돼.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얘기는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 내려오는 요 지점이다. 맞지? 우리 수학적으로 보면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얘기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 즉, 턴에서 돌아서는 지점을 찾으라는 얘기겠네. 속도의 보가 바뀐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다, 그자? 그럼 속도의 그래프 여기 다 계산 다 해놨다. 자, 속도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마이너스 10을 묶어내보라면 t 빼기 2가 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미분이 0된 자리가 t = 2고, 지금 최고차 계수가 지금 뭐가 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다, 그자? 마이너스일 때는 오른쪽 아래에서 출발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변할 거고요. 그러면 속도의 보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지점은 t가 얼마일 때? 2일 때다, 그자? 오케이? 그래서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이라는 것은 t가 2일 때고, 그때의 높이를 구하시오. 위치 구하라는 얘기다, 그자? t = 2를 대입하면 그때 위치 x는 25 더하기 40 빼기 이 집어넣으면 20. 큰 줄 알고 쫄아서 계산 안 하고 있었어. 그럼 얼마고? 65 빼기 20 하면 45. 시상 45m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는 얘기다, 그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아이씨. 이게 3번이다. 이게 2번 문제제. 2초 걸렸다. 자,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야. 지면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뭘 뜻할까, 얘는? 지면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위치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고, 0이 되는 순간이다. 그때의 t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다, 그자? 자, 위치가 25 더하기 20t 빼기 5t의 제곱이 0이 되는 순간을 찾아줘야 될 거고요. 자,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5를 나누면 그냥 t제곱 빼기 4t 빼기 5는 0 될 거고, 자 1, 1, 1, 5 풀마가 돼서 t 이꼴 마이너스 1하고 t 이꼴 5가 나옵니다. 언제 쓸 수 있다 했지? 타임머신 개발 후에는 답이 될 수 있다. 광속을 넘어서 이후에. 우리는 아직까지 못 쓴다. 마이너스라서 몇 초 후에 지면에 떨어진다는 얘기야. 5초 후에 떨어진대. 그때의 속도를 구해. 이걸 다시 어디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고, 속도의 식에다가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얘기다. 그자? t 이꼴 5를 대입하면은 20 빼기 5잖아. 50 해가지고, 자, 마이너스 30이 될 거고, 자, 단위를 잘 봐야 돼. 미터고, 초다, 그자?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잘 봐봐요. 단위도 이거 디테일하게 봐야 돼. 속도는 미터, 퍼, 초면 세컨드 이렇게 돼야 되고, 그자? 자, 얘는 한 번 미분해서 한 번이다. 이게 한 개다. 가속도는 몇 번 미분하는 거야? 2번 미분한다.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는 거리의 단위, 시각의 단위에다가 제곱이 붙습니다. 알겠지? 그거까지도 디테일하게 봐두시고, 요까지 적고, 그 다음 보러 가봅시다. 이건 또 듣네. 자, 153쪽 예제 35번으로 가봅시다. 여기는 속도 축이고요. 여기는 시각의 축, t이고요. 3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자? 속도가 어떻게 돼? 점점점 증가하다가 주로 속도가 0이 돼서 속도가 마이너스 됐다가 0이 됐다가 속도가 플러스로 바뀌는 상황이네. 이런 걸 해석을 하는 거다. 자, 기억 t 이꼴 3일 때 P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 맞는 얘기일까? 틀린 얘기일까? T가 3이 되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지금 속도의 보호가 뭘 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 그자? 그럼 위치는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탕 튼다는 얘기겠네. 그자? 그래서 T 이꼴 3에서 속도의 보호가 바뀌는 거 확인이 됐어.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입니다. 해석만 하면 되는 거야. 계산하는 문제 아니야. 자, 니은 t 이꼴 2일 때 p는 양의 방향이 뭘까? p는 양의 방향. 이걸 해석을 해야 돼. x축으로 움직이는 거야. 자, p 자체는 여기를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 왼쪽 오른쪽인데 어느 쪽이 양의 방향일까? 오른쪽이다. 그죠? 그래서 양의 방향이라는 게 오른쪽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t 이꼴 2일 때 2는 여기 좀 있을 거고, 이때의 속도의 부호는 누가 봐도 양수다. 그죠? 맞지? 속도가 양수일 때는 오른쪽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하고 있는 거 맞는 얘기입니다. 해결됐나? 자, 찍어. t 이꼴 5일 때 p의 가속도는 0이다. 자, 가속도라는 것은 뭐냐면 속도를 미분한 거다. 그자? 주어진 이게 이제 원래 함수가 되는 거고, 그지? 얘를 원래 함수로 봤을 때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를 미분한 거다. 즉
자,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의 미분인 거고 t = 5라는 지점은 여기다. 맞지? t = 5에서의 뭘자 v 입장에서는 미분 계수를 찾는 거래. 맞지? 해석을 해보면 t = 5에서의 v 속도의 미분 계수를 구하는 문제가 된 거고 미분 계수 똑같은 게 뭐였냐면 순간 변형률 또는 접선 기울기다. 접선 기울기. 자, 이 점에서 t 있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야 돼. 아무리 대충 그려도 접선은 이렇게 나올 거다, 그자? 맞지?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어, 그지? 누가 봐도 절대 0은 아니다. 맞지? 그래서 뭔지는 몰라도 양수인 건 확실해. 그래서 얘는 틀린 겁니다. 계산을 하는 게 아니지, 그자? 그래서 해석을 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변화율 문제로 넘어갑니다. 예제 36번. 위치의 변화율을 속도의 변화율을 가속도 이렇게 이름을 따로 붙여주고 이런 원체 자주 쓰는 거니까 그자? 그 외에 움직이면 그냥 순간 변화율에 통치해가지고 자 변화율 문제는 일단 그게 뭐가 변하든 변하는 대상을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변화율을 구하시오. 미분을 해야 되겠지? 그리고 필요한 그 시각을 마지막에 대입하는 걸로 끝납니다. 어떤 지점에서의 속도를 구하시오. t를 대입해서 미분한 게 아니었지, 그자? 미분을 하고 필요한 시각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자, 예제 36번을 보니까 등장인물이 키가 얼마래? 1.65m 이런 문제는 단위에서 다 일치시켜줘야 된다. 이거 크게 두 종류의 문제가 있어. 인간형 문제와 호빗형 문제가 있다. 키가 180인 인간형 문제가 나오고 세훈아? 니 아직 네. 호빗이지? 예. 인간계로 이제 들어왔나? 아직 좀 맞지? 거의 들어가려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 아직 못 들어왔다는 얘기잖아. 이거 호빗형 문제가 있다. 세훈아, 우리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 그자? 와닿겠네, 이 문제가. 아 그래도 저 키보다는 어쨌든 180 기준으로 그걸 뚫어야 이제 휴먼이 되는 거다, 알겠나? 이거 상당히 위험한 말인데. 종족의 차이가 있는 거다. 유튜브에 올라가세요 이거. 누가 본다고? 일단 나는 넘어섰으니까. 그자? 알고리즘 쓰는 거 아니에요? 설마 사봐야 뭐 100명 보겠는데. 아무도 안 본다. 자, 지상 3m 높이의 가로등 밑에서 자 이게 땅이 있고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의 높이가 어떻게 돼? 3m가 되는 거고 가로등은 부시공사가 아닌 이상은 지면에 어떻게 돼야 돼? 수직으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 가로등이 삐딱하면 그거는 부시공사다. 그리고 여기에 끝에 가로등 끝에 이제 뭐가 달려 있어야 돼? 여기에 불이 이렇게 달려 있겠지, 그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람이 서 있는 거야. 여기 서 있는데 여기서 일직선으로 매분 90m의 속력으로 자 매분 90m의 속력으로 자 단위는 뭘 기준으로 하냐면 이 속력의 단위에 뭐가 있냐면 거리와 시간의 단위가 붙어 있다, 그자? 어떤 문제든 속력에 있는 저 단위를 기준으로 맞춰줍니다. 분 단위로 해줘야 되고 미터 단위로 해줘야 돼. 얘가 이제 매분 90m, 분속 90m로 얘가 꼬작꼬작 걸어간다는 얘기야. 맞지? 자, 그래갖고 시작은 이렇게 t 분 후, 물론 단위가 초면 t 초 후의 상황을 그리겠지, 그자? t 분 후의 상황을 그림으로 일단 표현을 해야 돼. 그래야 식을 만들겠지, 그자? 여기서 출발해서 t 분 동안 얘가 걸어간 거야. 놀랍게도 사람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직립보행을 한다. 이렇게 수가 있는 거야. 어차피 휴먼점도 아닌데 뭐 대충 그리는 거지. 그자?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될까? 빛이 이렇게 비추다 보면
여기 뭐가 생겨? 그림자가 생긴다. 맞지? 빛이 요렇게 간다 치면 그림자는 어디 생기냐면 여기 발끝에서부터 어디까지? 머리 끝까지. 여기가 머리 끝에 그림자고, 그자? 여기 발끝에 그림자. 이렇게 그림자가 생길 거라고. 자, 우리가 걸어가면서 상황이 바뀌면서 이 그림자의 길이도 어떻게 될까? 바뀌는 상황이 나오겠지, 그자? 이런 상황을 보고 이제 문제를 가봅시다. 1번. 그림자의 끝의 속도를 구하시오. 그림자 끝이라는 것은 왼쪽 끝 얘기하는 거, 오른쪽을 얘기하는 걸까? 참 애매하다, 그자? 발에서부터 시작해서 머리끝, 여기가 그림자 끝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속도라는 개념이 나왔다는 얘기는 수직선 운동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자? 그림자 끝 자체가 어디서 시작하냐면 여기서 시작한다. 가로등 바로 밑에 있을 때는 그림자 끝도 여기겠지, 그자? 맞지? 그래서 여기를 원점으로 보고 여기를 x축으로 보고 얘의 위치가 x가 되는 거라는 얘기다. 그러면 이 그림자 끝의 위치 x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고 난 뒤에 걔를 뭘 해주면 된다는 얘기고 미분을 해주면 속도가 나온다는 얘기겠네. 자, 봐봐. 자, 얘 1.655요. 그 다음에 이 좌표가 x라는 얘기는 이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x가 된다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매분 90m씩 t분 동안 걸어간 거야. 1분에 90m 가는 거야, 얘가. 자, t분을 걸어가고 난 뒤에는 이 걸어간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90t가 되겠네. 됐나? 자, 그럼 이제 이 x를 찾기 위해서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과 이 전체 직각삼각형이 닮음이 됩니다. 오케이? 그럼 닮은 비를 써가지고 이 x를 찾아낼 수 있을 거란 얘기다. 자, 일단 작은 거 대 큰 걸로 알고 볼게요. 작은 거의 높이에 해당하는 게 1.65가 되고요. 큰 거의 높이 3이 되고요. 자, 작은 거의 밑변의 길이라는 것은 전체 길이 x에서 90t만큼을 뺀 게 되겠지, 그자? 맞지? 그림자의 길이랑 똑같은 거네, 상황이, 그자? 자, 그래서 x에서 90t를 뺀 게 작은 거의 밑변, 큰 거의 밑변은 x 자체가 되겠네.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x 찾으면 나오겠네, 그자? 일단 이거 쓰고 싶나, 세훈아? 재현아, 이거 가지고 곱하고 나누고 하고 싶나? 비례식에서 밀어서 이거 지금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자? 1.65 잠깐만. 1.65 대 3이거든. 일단 100을 곱하면 어떻게 돼? 165 대 300이 될 크고. 무식하지가 않은 거야, 그자? 뭔가 볼 때. 그 다음에 뭘로 나눌 수 있노? 일단 5로 나누면 확실하네, 그자? 5로 나눠주면 5로 나누면 35. 그 다음에 5로 나누면 60 될 거고, 그자? 그 다음 또 5로 나누지네? 5, 7, 35, 12, 7대 12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게 낫다, 그자? 그래서 얘를 7대 12로 바꿔놨고 외항끼리 곱한 거 7x는 내항끼리 곱한 거랑 같아져야 된다, 그자? 바로 정리시키면 12x 왜 이래? 빨리 1000. 이렇게 넘겨주면 5x가 되고, 그자? 맞지? 이렇게 넘기면 5x가 되고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1080t. 5를 나눠주면 x 이퀄 얼마가 돼? 2, 1, 6 이렇게 나오나? 실화가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래, 뭔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된 거야? 1.65 대 3은 x 빼기 90t 대 x 맞고, 그자? 100 곱하면 165 대 300. 5로 나누면 5, 3, 15. 33이구나. 비례식을 잘못 풀었다. 아이씨. 산수에 취약해서 큰일이다. 그래서 15로 하셨잖아요. 니만 듣기 싫었다, 왜? 5로 나누면 33이 되고, 그자? 너도 어쨌든 공범이다. 60이 되고,
또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나? 이번에 맞는 거 같나? 지금까지 제가 이상한 건 줄 알아. 아니야. 실로 내가 틀렸다고 보면 된다. 11대 20이다. 자, 바깥끼리 곱한 거 11x랑 안쪽끼리 곱한 거 20x 빼기 1800t가 같아져야 되고, 이렇게 넘겨주면 9x가 되고, 얘가 넘어가서 1800t가 되고, 9 나눠주면 x는 200t가 나와야 된다. 그자? 위치가 나왔어. 준비는 다 끝났잖아. 그럼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뭘 해줘야 돼? 미분을 해줘야 돼. 미분하면 뭐가 돼? 200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위는 미터랑 분이니까 미터 퍼 분.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자? T, 물어볼 것도 없다. 항상 같다는 얘기다. 그자? 상수함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자,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시고, 그러면 그림자 길이를 일단 구해야 된다는 얘기다. 변화율을 미분하라는 얘기고, 그림자 길이라는 것은 요 길이지, 그자? 요 길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x에서 90t를 뺀 거거든. 그지? 그림자의 길이라는 것 자체가 x에서 90t를 뺀 거고요. x 열심히 찾아놨다. 200t라고, 그자? x는 200t고, 200t에서 90t를 빼주면은 110t가 될 거고, 그지? 얘를 이 길이를 시각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길이의 변화율이 나오는 겁니다. 미분하면 뭐가 돼? 110t를 미분하면 110. 자, 얘도 길이는 미터다, 그자? 굳이 단위 쓴다면 단위는 분 단위로 계산하고 있지, 그자? 퍼 분. 여기까지 해줘야 완벽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적읍시다.